엄청난 짐을 싣고 도로 위를 달리는 대형 차량들. 하지만 사고 났다 하면 인명피해 역시 클 수밖에 없는데요. 트럭 같은 경우는 더더욱 무게가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특히 속도가 나게 되면 관성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제동장치와 더불어서 하체 부분이 굉장히 단단해야 됩니다. 이런 대형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포드와 그다음에 GM과 이베코, 아우디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죠. 해외 6개국 총 10개의 유수기업에 제품을 수출하며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강소기업. 太陽機械さんは、常に安定して、安定した品質のものの部品を収めていただいていると思います。 수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자동차의 핵심 부품을 보다 까다롭고 철저하게 생산하고 있는 태양기계의 특별한 29년 노하우를 들어봅니다. 반갑습니다. 강소기업이 힘이다의 서경석입니다. 국내 차량 등록 대수는 무려 2천만 대입니다.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요즘은 버스, 트레일러, 트럭 등 대형 차량의 비중도 점차 늘고 있는데요. 이 대형 차량의 부품은 차체를 안정감 있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부터 기능까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 대형 차량 부품 분야에서 무려 29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우리의 강소기업 태양기계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도 뭐 활발하게.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어디 들어가는 부품입니까? 이거는 이제 짐 실는 트럭에 들어가는 방금 올 때도 내가 봤던 그 뒤에 짐 실는 그 거기 들어가는 거군요. 예. 세계 곳곳을 누비며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계 명차들. 이 명차들의 안전을 한국산 부품이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포드, GM, 그리고 아우디까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와 손잡고 있는 태양기계. 특히 깐깐하기로 유명한 일본에서도 태양기계의 기술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에 위치한 대형 화물 배달 업체. 이곳에선 화물 배달을 주로 하기 때문에 대형 차량의 수요가 많은데요. 현재 사용 중인 차량 전부가 태양기계 부품이 들어간 일본 상용차 차량입니다. 이 밖에도 현재 일본 화물업체 상당수에서는 태양기계 핵심 부품이 들어간 대형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通産も非常に、QCD でなかなかですねいわゆる工程監査が通らないケースが多いんですが、太陽機械さんは初めての監査で見事にクリアしました。でそういう意味では非常に優秀な会社であると私は思っております。 이곳은 일본 완성차 회사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대형 차량 전문 생산 기업인데요. 현재 태양기계와 4년째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개발할 신제품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히 모였는데요. 워낙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작업하는 기업인 만큼 태양기계의 연구팀과 개발팀 직원들까지 현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太陽機械さんは、常にいすゞが要求する仕様を満足したものを納入していただけることです。品質についてはですね、良すぎても悪すぎてもダメなんですけども、太陽機械さんは、常に安定して、安定した品質のものの部品を収めていただいていると思います。 태양기계의 뛰어난 품질 관리를 인정한 건 비단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바이어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유명 자동차 브랜드를 사로잡은 태양기계의 핵심 부품은 무엇일까요? 트럭 같은 경우는 더더욱 무게가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특히 속도가 나게 되면 관성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제동장치와 더불어서 하체 부분이 굉장히 단단해야 됩니다. 하체 부분이 틀어지게 되면 곡선 구간에서 전복이 될 수 있다든지
또는 관성이 크기 때문에 제동이 안 되면서 미끄러지면서 대형 추돌 사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차체의 쏠림 방지와 차량의 좌우 수평을 유지해주는 스테빌라이저. 캡 커넥팅 아세이의 역할은 운전자가 기거하고 있는 캡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캡의 비틀림과 캡 틸팅할 때 지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캡을 지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철을 통과할 때에 캡의 비틀림을 잡아줄 수 있는 탄성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요철을 통과할 때 소음을 방지시켜주는 소음 방지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무게감을 견뎌야 하는 스테빌라이저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다음은 조향장치로 불리는 암 아이들러인데요. 스티어링 암은 상용차의 조향장치에 속하는 부품으로 1축과 2축을 동시에 작동시켜주는 링크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짐을 적재 후에 차량이 직진성을 가지고 갈 때라든지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일 때 아주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부분이 이 스티어링 암입니다. 이 부품은 내구성이나 강성에 아주 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대형 차량의 안전 운행을 책임지는 핵심 부품이 만들어지는 태양기계의 화성 공장. 세계적인 기업답게 오늘도 분주하게 돌아가죠. 특히 이곳에선 로봇 설비를 사용한 자동화 라인을 구축, 365일 체계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드 스테빌라이저는 중요도만큼이나 많은 테스트를 거쳐야만 완성된다는데요. 이 제품이 실제로 800km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로드 스테빌라이저는 차체 하부에 위치해 전체적으로 쏠리는 무게를 견디며 주행해야 하는 만큼 이탄력 테스트가 필수인데요. 압력은 계속 올라가지만 이탈 범위엔 변화가 없죠. 다음은 부품의 단단한 정도를 알아보는 경도 테스트인데요. 경도값은 품질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차 없이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태양기계는 부품의 강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가공법을 생산에 접목시켰는데요. 바로 부품의 연결고리를 너트로 조립하던 과거와 달리 용접을 함으로써 내구성과 강성을 더 뛰어나게 했습니다. 너트로 조립하는 거하고 저희가 이제 용접을 하게 되면 그 강성이나 내구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접을 해서 직접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태양기계는 최근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GR 밸브도 개발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EGR 밸브가 자동차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실 배출가스 중에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게 질소산화물이거든요. 그 질소산화물을 없애주게 하는 장치가 바로 EGR 밸브예요. EGR 밸브가 바로 위치는 여기 있고 아하, 저도 본 것 같은데요.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시동이 걸려서 연소가 되면 배출가스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흡입적으로 다시 재연소시켜가지고 우리가 배출가스를 줄이는 장치다. EGR 밸브는 엔진에서 연소한 배기가스 일부를 다시 엔진으로 되돌려 재처리하는 기술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로 불리죠. 그렇다면 실제 EGR 밸브가 작동되는 차량이 운행을 할 경우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얼마나 될까요?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치가 올라가더니 108에서 멈췄네요. 저희가 EGR 밸브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 NOx가 얼마나 나오나 우리가 뺀 다음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EGR 밸브를 차량에서 제거한 뒤 질소산화물의 배출 수치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잠시 후. 보이십니까? 쭉쭉 끊임없이 올라가더니만 무려 943.4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밖으로 배출한다고 보세요. 우리가 그걸 다 마시고 결국은 끄게 올라가서 지구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다. 엄청난 재난인 거죠.
환경오염의 주범인 배기가스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EGR 밸브는 본사 기술개발부의 체계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초정밀 가공 기법을 사용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기계에서 자체 개발한 축정열 기술이 접목돼 보다 원과 원 사이의 축이 정확하게 일치한 정밀 제품이 탄생되고 있는 거죠. 정말 체계적이고 꼼꼼한 생산 시스템 아닌가요? 설비, 절삭 공구, 그다음에 절삭 조건, 고정구의 4가지 변수를 많은 그 실험과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최종적인 그 결과를 그 설비에 입력을 하고 가공함으로써 최고의 품질을 이루는 것이 태양기계의 최고의 기술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이뤄내기 위해 긴 시간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해온 태양기계. 그 결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으며 다양한 특허증과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토대로 매출 역시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출 비중도 나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쉽게 하지는 못하는 제품들을 주로 수출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세계 1위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사로부터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양산 오더를 수주해서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무려 4년이란 시간 동안 끊임없이 문을 두드린 끝에 세계적인 중장비 제조 회사와 거래를 시작한 태양기계. 태양기계는 항상 남들보다 먼저라는 이념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태양기계의 박창혁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9년 동안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태양기계를 이끌어온 박창엽 대표.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태양기계가 창립을 한 지 벌써 29년째라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맨 처음에 그 부품 회사를 시작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기아자동차 들어가서 그다음에 창원에 있는 기아 중공업에 근무를 하였고 그 전에는 약 2년간 중소기업을 다니다 그쪽으로 옮겨서 8년 여기서 2년이 다서 자동차 부품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기아 중공업과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직접 회사를 설립한 박창엽 대표. 그가 회사를 설립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적용하는 디프 캐리어인데 이것을 우리가 국산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이걸 저희가 합니까? 기계도 상당히 큰 장비가 필요할 것 같고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도면을 보고 나서 그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까다로운 공사들 때문에 겁이 났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선진국 수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하고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국산화하고자 연구에 매달린 박 대표와 직원들. 이쪽 부분하고 배경은 완전 직각이 아니야. 살짝 꺾였어. 이 축과 이 센터에. 밤낮 없이 연구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국산화에 성공합니다. 좋습니다. 잘 나와? 다행이다. 네. 그래, 고생들 했다. 네. 수고했어. 고생들 했어. 성공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부품만 개발한 것이지 실제 이제 기아자동차의 그 실차 테스트 약 2만 킬로를 뛰는 이 실차 테스트를 의뢰를 하였고 또 충돌 테스트까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해서 양산까지 약 3년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자는 많이 되고 인원도 많아졌는데 들어오는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술적으로도 물론 고생을 했지만 또 자금적으로도 엄청난 그 시달림을 받았죠. 문제구나. 한 제품에 투자한 시간이 무려 3년. 그 사이 회사는 자금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산업기계 쪽에 인력을 재배치하여 좀 운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조 쪽에서도 그다음에 영업 쪽에서도 좀 다른 일들을 좀 많이 받아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구만. 근데 다행히도 저희 이제 산업기계 분야에 영업 좀 일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때 당시 다행히도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자동차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마련한 인력 재배치. 덕분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증자와 그다음 우리 기술자들의 그 고생으로 성공을 해서 그 당시에 포텐시아에 적용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포텐시아의 그 부품은 국산화에 성공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기아 자동차도 그러면 일본 수입품 많이 절감을 하게 됐죠. 빼고 태양기계 걸. 그렇죠. 그럼 이제 3년 후는 참 그래도 어느 정도 숨을 쉬실 수 있었겠지만 방금도 언급하셨는데 그 3년이 정말 고통이었겠는데요. 정말로 어려움은 또 기다리고 있었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까? 그 정도 어려움이 아니고 이번에는 정말 그것보다 몇 배. 그것이 바로 저희가 납품하는 기아 자동차가 부도가 나고 그 계열사가 다 부도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IMF에 들어가게 됐죠. 그때는 정말로 어려운 그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 갑작스러운 기아 자동차의 부도. 당시 태양기계는 기아 자동차와 계열사의 99% 납품을 하고 있었던 만큼 일생일대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기아 자동차 부도 나가지고 다들 힘들지? 괜찮습니다. 상여급 반납을 건의드립니다. 고맙다. 사장님 저희도 동참하겠습니다. 저희도 동참하겠습니다. 고맙다. 그래, 하여튼 극복해 나가보자. 그 당시 이제 웬만한 사원들이 뭐 예금이라든지 뭐 그간에 좀 벌어놨던 걸 거의 다 소진하는 정말 그 생활이 힘든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양보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그런 결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가 기아를 이제 인수를 했고 이제 기업을 정상화시킨 건 이제 그쪽이고 태양기계하고는 어떻게 또 그러면 현대자동차를 뚫으신 거네요? 아니 이제 기아 자동차하고 이제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이제 기아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자동적으로 거래가 됐고 아니 그래도 이제 현대가 그래서 이제 예전 저 기업들 됐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품질이 괜찮으니까 현대자동차에도 또 등록을 하는 그런 양쪽에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에 양쪽에 납품을 하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기아는 물론이요, 현대차까지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전주에 위치한 공장. 이곳에선 현대와 기아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만 따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으로 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4플러스 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고 4플러스 등급은 승용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업체가 있지만 상용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포함해서 대략 4개사만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등급입니다. 특히 태양기계 부품은 함께 평가선상에 오른 11개 기업 가운데 1위의 이름을 올릴 만큼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품질 등급을 받기 위해 태양기계에선 특별히 하는 게 있다는데요. 바로 품질팀으로 가기 전 생산자가 1차로 제품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반갑습니다. 비용 문제가 너무 많아요. 사실 안에 들어가는 베어링만 따로 이렇게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태양기계의 어떤 부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 내구성도 많이 좋아졌고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부품이 좀 파샬로 공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파샬 공급이 좀 되지 않아서 고객들이 약간 비용적인 부담이 좀 많이 크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실사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여기 스테빌라이저 이 제품 아세이는 어때 문제 없나요 요즘에? 베어링이 소리가 나거나 지금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 요즘에는요? 실제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고객들의 불만은 없는지 발품을 팔며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도 태양기계만의 품질 관리 노하우입니다. 이제 이 화물차는 탑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다 보면 베어링이 단다고 해야죠. 마모가 심해져요. 그러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운전석까지 타고 올라와요. 칼럼 샤프트로 해서 타고 올라와요. 핸들 쪽, 조향장치 쪽으로 타고 올라와요. 그래서 안에 계신 운전자분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릴러 하는 거죠. 현장 조사 후 개선 방향 회의도 빼놓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소음을 일하고 생산 제조 쪽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관리됐습니다. 지속적 개선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태양기계 부품을 찾는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으로 이렇게 차오르는 거의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보면 구조가 바뀌는 거죠. 때문에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부품을 최대한 빨리 완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됐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엔 시뮬레이션 기법도 도입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형이 다 나온 다음에 만약에 제품에 큰 문제 결함이 발생한다면 다시 금형을 제작해야 되는 그런 금형이 보통 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뭐 이렇게 비용이 나가는데 결론적으로 시간이 또 돈이잖아요.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국내의 뭐 최고의 기업과 이제 거래를 트고 계시는데 해외 진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첫 그 수출했던 때 기억나십니까? 예. 현대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세계 시장에 나가라는 그런 정책을 펴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그 수출 쪽에 신경을 쓰게 됐죠. 여러 가지 이제 코트라 뭐 이런 데도 통하고 그다음에 지인들을 통하고 이렇게 그 정보를 입수해서 피어버그하고 그 거래를 트게 됐죠. 피어버그에 이제 처음 거래하게 된 그 제품이 배출가스 재생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에 나오는 매연 뭐 이런 것들을 저감 장치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그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의 주요 부품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제품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그 디프 캐리어 일본에서 수입하던 것을 국산화하듯이 이번에도 한번 이 어려운 걸 한번 해보자. 회사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린 박 대표. 이번에 PPL에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이게 사면으로 여기를 얼라이먼트를 공법이 어려워 이미 수많은 회사에서 포기한 부품이었지만 박 대표와 직원들은 도전했고 마침내 Hello? Yes? Really? Oh, thank you. Thank you. 그렇게 8년째 태양기계는 피에르버그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기존에 생산하던 부품 외에 신제품을 양산하고자 함께 연구 개발 중이라고요. Already some experience over 8 years with the Korean supplier, and we are also in expectation to grow the business overall. 이렇게 태양기계가 세계를 밝히는 태양으로 솟아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뛰어난 기술력과 더불어 박창엽 대표의 엄격한 자기관리가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원을 뽑는 데 있어선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죠.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제가 또 들었어요. 친인척들은 절대 회사에 웬만하면 발들이게 하지 않는다. 이건 또 웬 원칙입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은 친인척들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 관계업 친인척들이 너무 많이 그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회사 내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친인척들을 무조건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사원들이 능력이 100이라면은 150이나 200 정도 가지고 와서 봉사를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70이나 8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150, 200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인재가 오지를 않죠. 그리고 회사가 빨리 커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친인척에 대한 그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대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친인척들이 뭔 도움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거하고 틀리니까 버텨내질 못하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조금 가슴 아프신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친동생분이 회사에 한번 같이 계셨던 적. 그렇죠. 이제 친동생이 이제 형한테 뭐 나 상무를 좀 시켜달라 그런 요구를 하면서 저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상무면 회사를 먹이 살려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그걸 거절하고 그 청소하는 그런 쪽으로 배정을 했죠. 늘 이제 조금 섭섭하고 좀 원망하고 이런 거 좀 있었는데 하여튼 그러다가 갑자기 그 심장마비가 와서 그 사별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뭐 회사 일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그렇죠. 동생분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또 편치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친동생까지 잃어야 했던 박창엽 대표. 그만큼 박 대표는 엄격한 잣대 아래 회사의 발전을 먼저 생각한 경영자였습니다. 그 회사를 위해서는 아무리 저 친동생이라도 어떤 직책을 주거나 그럴 수는 없었죠. 네. 그러면은 그런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친인척을 무조건 회사에 기용하는 선 안 된다는 원칙을 또 국권이. 그렇죠. 기업이 커나가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그 친인척이라면 괜찮지만은 무조건 친인척이라고 해서 권한을 주거나 그러면은 회사가 발전할 수 없고 커나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인재도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시군요. 그럼 저 자제분도 여기 안 들어와 계시죠? 무조건 자녀라고 해서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고, 그러니까 경쟁시킬 것이다. 경쟁시켜서 먹여 살릴 사람, 회사를 키울 사람이 실질적으로 저희 아들이 되는 것이죠. 뭐 아들이라면 이상하지만 후계자. 네. 회사 경영은 곧 직원의 복지에서부터 나온다는 생각으로 박 대표는 정년이 지나도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가 하면 대학은 물론 유학까지 전폭 지원하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까지 배려를 해주면 인해 가지고 그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그 수준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는 부분이 있고 실습과 이론이 겸비돼 가지고 실질적인 진정한 엔지니어로서 거듭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태양기계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각자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배움을 이어가며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우리 사원들이 그 혜택을 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 마치게 돼서 우리 회사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회사의 중추가 되고 있고 서령 이제 밖에 나갔다 하더라도 여하튼 국가적으로 기여를 하는 그런 그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재를 굉장히 중시하고 사람들이 그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 자기 일같이 하는 기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정말 인상 깊은 게 설사 그렇게 교육시켰는데 회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그렇죠. 국가에 기여를 기여할 것이다. 상당히 애국심, 국가관이 아주 남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너무나 그 약속이라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힘을 길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태양기계 앞으로의 목표는 뭡니까? 태양기계가 일단은 뭐 100년간은 기업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년간은 기업이 돼가지고 많은 그 인원을 채용하고 좋은 직장이 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그것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가장 그 외형적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을 통해서 정말 그 인간의 그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 있는 기업으로 남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이게 지나가는 대형 버스, 트럭, 트레일러 볼 때마다 태양기계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태양기계는 자동차 부품 개발을 넘어 의료기기 중심의 헬스케어 제품까지 연구 개발하며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세계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수익성을 제고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자동차의 안정된 그 사업 위에 수익성 제고할 수 있는 헬스케어 사업을 보완하면 사업 다각화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태양기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미래의 부품은 재질에 대한 부분들이 강도도 훨씬 더 높아져야 되고요. 또 무게 자체도 좀 가벼워져야 됩니다. 경량화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중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존의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친환경차는 같은 연료 가지고 멀리 가기 위해서는 무게가 좀 가벼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강도 유지는 해줘야 돼요. 이 부분들에 대한 원천 기술이 좀 더 이 가미가 돼야지만 좀 더 독보적인 부분이 가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그 시야가 여러 다양하지만은 저는 고생한 사람을 많이 찾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인동초 같이 고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인동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너그러운 그러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좀 너그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또 찾고 그러한 사람이 또 주인같이 또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 사람을 그 먹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죠. 30년 가까이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30년도 새 역사를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기계 부품들이 세상의 모든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태양기계 화이팅! 줄기세포를 이용한 첨단 바이오 의학의 세계. 피부과 비뇨기과를 집중적으로 영화 마케팅을 했고요. 7년 전부터 1등을 했고 지금까지 그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 유래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는 초소형 키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우리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전 과정이 30분 이내로 짧게 끝나기 때문에 세포의 그 생존율도 높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추출 키트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우리의 강소기업 동부바이오제약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그 처해 있는 가정 형편, 또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너무나 높은 쪽 쳐다보지 마시고 그러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늘 불편하고 불만이 생기기 마련인데 물질과 그다음에 그 욕심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데서 조금 내려놓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쪽으로 한다면은 늘 행복하고 보람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